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뒤면 이제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게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예.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그 기자도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예. 질문한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민석 후보, 과거에 대통령 단임 5년은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묶이면서 정권 연장 그리고 연임의 이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걸로 갑자기 이렇게 엮여버렸어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까 오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에 법제처장,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법제처장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이 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민주당 측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바로 그런 지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연임을.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결국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의 정부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다른 보안수사권 이슈에서도 다뤘듯이 민주당의 모든 이슈가 결국에는 전당대회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재임 중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쳐 왔는데요.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도요. 대통령 뜻도 재임 중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 이렇게 갈등 키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연임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마치 저에게 당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만약 제가 그럼 선언을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지 네. 않겠어요? 연임 생각이 없었던 분한테 자꾸 연임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강요입니다. 너무 압박입니다. 아까 저는 홍익표 수석의 발언에 그냥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네. 개헌 저지선 야당이 갖고 계시잖아요. 개헌 못합니다. 연임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아까 사례로 나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4 5.입 개헌할 때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무소속 의원들을 막 꺼왔어요. 꺼온 다음에 그렇게 강행했던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삼성 개헌할 때 그때는 의석수가 있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야당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개헌 저지선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야욕, 전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혹시 누군가가 꿈꾸고 추진한다면 그 사람의 임기는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전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갖고 뭔가 자, 불가능한 일 안 할 거라고 얘기해, 안 할 거라고 얘기해, 이걸 정쟁화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서 멈추게 되잖아요. 손해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손해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개헌 논의 기본권 강화하기 위해 해야 되고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 권한 낮추기 위해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할 겁니까? 계속 이것만 문제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개헌 논의 이거 빼고 하자고 빨리 하는 게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네요. 지금 파장이 너무 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의 입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야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선거가 네.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만약에 없으면 차분하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리가 6공화국 해왔는데 7공화국 헌법 만들자 국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바꿀래 이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히려 실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회조차 이제 박탈당했군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연임 관련, 대통령 임기 관련 발언 논란은요,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열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정청래 후보,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저 송영길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도 대안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실력과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인석 후보는 아직 입장이 없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후보들. 지금 보면은 이 선거는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40%까지 올랐다가 살짝 꺾이는 흐름이고요. 정청래 후보는 28.2에 머물다가 34.3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예상을 해주시죠. 영향을 주죠. 조정식 의장은 명픽. 그렇죠. 이게 거의 도식화돼 있단 말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고 정무특보였고 최다선 6선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정식 의장은요. 여러 그 정치적인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합의의 안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단순한 이렇게 어떤 즉답에서 나온 실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장은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역대 의장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김인석 후보에게는 그러면은 지금 악재죠. 완전 악재가 되겠죠. 완전 악재고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여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정식 의장이 이거 실언한 거단 말이죠. 이렇게 여유 있게 두둔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는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을 알고 있고 또 알아야만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명청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행되는 전당대회인데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되겠죠.